오늘 나누는 프린트를 꺼내 보시죠. 프린트 1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도표 있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비교하여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적 맞췄으니까 용도적 보자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X. 왜 안 된다? 평면적 지형이죠. 토지를 대상으로 평면적 지형이니까 X입니다. 그럼 세분 된다 안 된다 용도죠? O 되죠. 무슨 지역만 된다? 도시하고 관리. 도시적과 관리적은 세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갖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 지역은 법정 지역만 있고 조례 지역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X. 그렇게 써놓으시고 조례 지역은 없다고 그랬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시 교과서로 와줍니다. 자, 이제 교과서 69페이지 용도 지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관리계획 내용 용도적 맞췄고요. 용도 지구 들어갑니다. 자, 용도 지구도 지정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권자가 정한다. 자, 결정권자가 누군지 한번 따져볼까요? 시도나 대도시 될 것이고요. 국토부 되겠죠. 해수부는 빠져야죠. 수산자원이니까 빠지고 이것도 빠집니다. 얘네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의 대도시 그리고 국토부 얘네가 정한다. 그럼 용도지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방금 했었던 용도지역하고요. 용도지구의 관계성을 따져봐야 돼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관계성.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지역과 지구는 이것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도시적이 있다고 쳐봐요. 도시적은 용도적 맞죠? 용도적입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없겠죠? 자, 이때 화재를 예방하고 싶다고요. 화재를 예방하고 싶을 때 이때 건축물 주변에다가 용도지구인 방화지구를 정합니다. 방화지구를 한다면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이죠. 방화지구를 정해서 여기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그때 지구조라 끝나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안에 정된다. 맞습니까? 맞고요. 주로 건축물에 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자, 관리지역으로 가볼까요?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맞습니다. 여기에 공항이 있어요. 비행장이 있다. 공항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그렇다면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주변의 건물은 높이를 규제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가 고도지구를 정합니다. 고도지구를 정해서 여기는 높이를 낮춥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에 정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의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높이랄지 화재를 예방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지구는 지역을 보완해주고 있다. 보완적 관계. 자, 그러면 용도지구는 주로 건축물에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 정이라 볼 수 있죠. 입체적 정이다. 입체적 정이기 때문에 중복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의 건물은 여러 개의 기능이 함께 존재할 수 있거든요. 중복 지정이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아까 용도 지역은 평면적이니까 중복이 안 됐었는데 이건 중복이 된다. 네 번째. 자, 여기 방화지구가 있어요. 방화지구는 오로지 도시적에만 정될까요? 필요하다면 관리적에도 정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여기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어느 한 군데만 정되는 게 아니에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아무데나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무관하게 정된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정된다. 필요하다면 아무데나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추락지구나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추락지구나 복합 용도지구는 X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이 두 개의 지구는요,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용도지구는 법정 지구가 있습니다. 법정 지구도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조례를 갖고도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고요. 조례지구가 있다. 조례지구도 있습니다. 자, 아까랑 비교해 보세요. 용도지역 했잖아요. 용도지역은 법정지역은 있으되 조례지역은 없었잖아요. 지구는 조례지구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용도지구는 목적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목적이 다를 수가 있으니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면 조례지구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세분. 쪼개진다 이거예요. 세분은 법정지구가 있을 때요, 법정지구 몽땅 다 세분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세분된다. 또 세분은 반드시 세분하는 게 필요할 때 세분한다. 임의적 세분이고 일부만 세분된다. 이 세분 쪽에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그럼 세분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쪼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례 갖고도 세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관리계획 가지고 세분하는 용도지구가 딱 5개예요. 앞자 따서 경, 취, 방, 보계 이렇게였다고요. 경, 취, 방, 보계 요 5개는 관리계획 가지고 세분한다. 이건 경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이렇게 5개는 관리계획으로 세분되고요. 이제 조례를 갖고 세분되는 게 딱 3가지. 경관지구, 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딱 3가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 3가지는 조례 갖고 세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경관지구 보세요. 경관지구는 관리계획 가지고 세분할 수 있지만 조례 갖고 또 세분되잖아요. 이걸 추가 세분이라고 그러죠.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된다. 그러나 중요시설물이랄지 특정 용도는 오로지 조례만 갖고 세분할 수 있다. 요건 왜 조례 갖고 세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시설물 하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은 공항을 중요한 걸로 볼 거야. 우리 지역은 항만을 중요한 걸로 볼 거야. 지방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조례를 갖고 세분할 수 있고요. 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지역마다 제한하는 용도가 달라요. 우리 지역은 술집을 제한할 거야. 우리 지역은 숙박업소를 제한할 거야. 지역마다 다르니까 2가지는 조례 갖고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 살핍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69페이지 봅니다. 용도지구의 종류가 자, 국토부, 시도, 대도시 그랬으니까 결정권자죠. 그자는 다음에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지정도,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몇 가지가 있나요? 10번은 빼도 상관이 없죠. 그 밖에 대통령 빼도 돼요. 총 9개죠. 그 9개 위에다 제목을 달자. 법정지구. 이것을 법정지구라고 합니다. 땡땡하고 9개. 법으로 정해지는 법정지구 9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2번으로 쭉 내려오세요. 용도지구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분을 먼저 보고 위로 오겠습니다. 국토부, 시도, 대도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분도 도시군 관리로 세분할 수 있죠. 5개 나오겠죠 이제? 경, 취, 방, 보계가 나올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 우선 경관지구 나옵니다. 도표에 나와 있죠. 경관지구는 3가지로 세분됩니다.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을 보니까요, 내용 중에 자연 경관을 보호한다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시가지 경관도요, 시가지 경관을 보호한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특화 경관지구는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출제될 리 없죠.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글자가 똑같으니까. 다만 경관지구는 3가지 세분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이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방제지구 갑니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로 나눠지죠. 방제라는 게 뭡니까? 재해를 예방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재해는 풍수의 산사태니까 도심권 바깥에서 발생할 겁니다. 근데 요즘엔 도심권 내에서도 재해가 막 일어나죠. 싱크홀이라고 해서 땅이 막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로 나눠집니다. 예전에는 자연 방제밖에 없었죠. 요즘에 와서 시가지 방제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시가지 방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재해를 예방한다. 자연 방제는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의 재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가지와 자연 방제. 이 두 가지 이름하고요, 경관지구하고 비슷하잖아요. 경관에도 시가지와 자연이 있잖아요.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보호지구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이 되어서 큰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역사 문화적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이건 시험에 나봤자 찍기가 딱 좋을 겁니다.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고요. 이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도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세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례 세분이라고 적었어요. 조례 갖고 세분할 수가 있죠. 지역마다 중요시설물의 종류가 다르니까 조례 세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의 생태적 보존가치, 생태란 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출제하기가 좀 무리일 것입니다. 자, 이제 취락지구 봅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나눠진다. 자, 일단 취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걸 취락이라고 그러죠. 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은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취락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죠. 녹, 관, 농자, 자연의 느낌이 팍 나죠. 그래 자연취락입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은 아무데나 정하는 게 아니네요. 녹, 관, 농자에만 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취락지구는 정해진 지역에만 정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집단취락지구 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취락지구는 아무데나 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정된다? 개발 제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락지구에다 밑줄 딱 쳐놓고요, 이렇게 적자.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되는 특징이 있어요.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에 무관하게 정되죠. 그러나 취락지구는 X라고 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자연취락은 어디 정할 수 있다? 녹, 관, 농자. 집단취락은요, 개발 제한. 그래서 개집으로 했어요. 개집. 개발 제한의 개, 집단의 집, 개집. 이렇게 하면 돼요. 개집이다. 자,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무려 5개 칸으로 나눠집니다.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5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내용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주거, 개발진흥지구 하게 되면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산업, 유통도요, 공업과 유통물류 나와 있고요. 관광, 휴양도 관광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출제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복합과 특정 두 가지를 묶으세요. 두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기능 중 2개 이상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2개 이상 기능에다 밑줄 딱 치고 2개 이상이니까 복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특정을 볼까요?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한다. 이외의 기능에다 밑줄. 복합은 2개 이상, 특정은 이외 기능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걸로 구별하자. 또한 개발진흥지구 5개인데요. 5개 내용을 보면 끝에가 다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끝납니다. 확인하시죠.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끝나면 알 수 있죠. 그럼 개발, 정비를 하려면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된다고요. 사업을 해야 개발, 정비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개발진흥지구 밑에다가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구라고 적으세요. 개발진흥지구는 사업 시행이죠.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5개로 나눠줘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 중에 지난주에 산업유통개발지구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수업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변두리, 소규모 가내공장. 금시초문인가요? 그때 바로 산업유통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개를 순서를 바꿔보니 경, 취, 방, 보계 이것은 관리적으로 세분한다. 경관, 취락, 방제, 보호,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제 전 페이지로 오시죠. 이제 법정지구 9개를 살피겠습니다. 자, 법정지구에서 1번 경관지구 나오네, 그죠? 경관지구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분된 이름 3가지를 그 옆에다 쓰세요. 자연, 그리고 시가지, 그리고 특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 고도지구는 아까 안 했던 거죠.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한다. 높이를 규제하는데 높게 짓는 걸까요? 낮게 짓는 걸까요? 낮게 짓는 겁니다. 낮게. 그래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밑줄 딱 세요.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니 낮게 지라는 거죠. 이걸 살짝 바꿔서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그러면 그대로 틀려버립니다. 최저 한도가 아니고요.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그래야 낮게 짓는 거죠. 이제 방화하고요. 방제지구 2가지를 묶어주세요. 방화지구가 나오고 방제지구가 나온다. 자, 방화지구는 오로지 화재를 예방한다. 화재를 예방한다가 방화죠. 이건 방화입니다. 방제는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하니까 방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넓은 의미에서 화재도 재해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화재도 재해의 종류죠. 근데 화재와 재해를 분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걸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분리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니까 주로 건축물이 있는 도심곳 내에 지정이 된다고요. 도심곳 내. 방제는 아까 시가지도 발생합니다만 대다수는 변두리에서 발생하죠. 풍수의 산사태니까. 물론 시가지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변두리입니다. 지정 장소가 되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분리를 시킵니다. 지정 장소가 대부분 다르다. 그래서 화재와 재해를 분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방화지구는 오로지 화재 예방, 방제구는 오로지 재해 예방. 이거를 혼합해서 문제를 내면 틀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화재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를 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화재는 방화, 재해는 방지라는 거죠. 자, 내용 봅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제지구도 2가지로 나눠지죠. 이름 좀 써보자. 시가지와 자연. 시가지 그리고 자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제 5번에 보호지구를 보겠습니다. 보호지구는 아까 3가지로 나눠졌었죠. 어떻게 나눠진다? 역사, 문화, 환경, 중요, 시설물,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나누죠. 역사, 문화, 환경, 중요, 시설물,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3가지로 세분되었습니다. 6번에 취락지구는 정해진 곳에만 지정되고요. 어떻게 세분된다? 자연과 집단. 자연 취락할 때 자연, 집단 취락할 때 집단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름 어떻게 됐죠? 아까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나눠진다. 자, 이제 여러분들 8번과 9번을 묶어주세요. 8번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오고요. 9번에 복합 용도지구 나옵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예를 들면 애들 학교 주변에 술집 제한하자 이런 얘기죠.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과 청소년 유해설 등의 그다음 밑줄 칩니다. 특정 재래입지를 제한한다. 밑줄 딱 세요. 특정한 재래입지를 제한합니다. 제한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름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이제 복합 용도지구 볼까요? 복합 용도지구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용하겠다는 얘기니까 입지를 완화해 줄까요? 강화해 줄까요? 완화해 줘야 이것저것 다 들어오겠죠. 자, 내용 봅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그 다음 밑줄 특정 시립지를 완화한다 밑줄. 특정한 시를 완화해줘야 복합 용도가 가능합니다. 완화에다 동그라미. 이제 비교하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립지를 제한한다.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립지를 완화한다. 완화와 제한이 바뀌면 안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복합 용도지구에다 밑줄 치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용도지구는 지역에 무관하게 아무데나 정할 수 있습니다만 취락지구와 복합 용도는 X라고 그랬죠. 그럼 복합 용도지구도 정해진 지역에 정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려면 그 지역은 특색이 없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죠. 세 개 지역을 접습니다. 일반 주거, 일반 주거죠. 특징이 별로 없어요. 일반 주거. 또 일반 공업, 이것도 별 특징이 없어요. 일반 공업. 그리고 계획관리입니다.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만 지정될 수 있는 게 복합 용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9개의 법정지구를 살핀 겁니다. 자, 이제 책을 넘겨서 71페이지 봅니다. 71페이지. 자, 이제 세분을 아까 공부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세분되는 게 딱 5개, 경취방 보계. 이제 조례 갖고 세분되는 게 3가지. 경관, 중요시설물 보호, 특정 용도 제한이었죠. 자, 그것이 맨 위에 2번이죠.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와야 되겠다. 70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3번의 제목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분류하는데 1번 보면 조례에 따른 세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세분하는 거 3가지 잡자.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나오죠. 그죠? 그 중에 경관지구는 추가 세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왜 그럴까?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도 있었고 조례 갖고 또 세분되니까 추가 세분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2번 제목에다 조례지구라고 적었어요. 조례지구. 용도지구는 조례를 갖고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례지구. 지방마다 보안의 성격이 다르니까 조례지구를 정할 수 있다. 제목만 달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괄호 3번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제목을 보세요. 복합 용도지구의 정기준은 그 밑에 줄 보면 지역 3개 나오잖아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에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해진 지역에만 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72페이지입니다. 괄호 4번 보도록 해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라도 별표 하나 딱 치고요.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행위규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그랬으니까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밑줄 딱 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인 경우 외에는 맨 끝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조례다 밑줄. 그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원칙이에요. 조례가 원칙이에요. 잘 한번 해석해봐요.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나머지는 다 조례라고 했잖아요. 뭐가 원칙이다? 조례다.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은 예외가 됩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게 예외고요. 나머지는 다 조례인데 이제 빨간 펜 꺼내서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해지는 예외를 5개 잡겠습니다. 자, 2번에 고도지구 밑줄 딱 치고 빨간 펜으로. 오른쪽 와요. 5번에 취락지구 보이나요? 거기 1번에 자연취락 빨간 펜, 2번에 집단취락지구 빨간 펜. 3개 잡았고요. 6번에 개발진흥지구 빨간 펜. 4개 잡았고요. 이제 한 개 더 있어요. 한 장 넘기면 8번에 복합용도지구도 빨간 펜. 딱 5개.
이 5개는 예외를 적용하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조례. 5개 모르면 나머지도 모르는 거예요. 5개 뭡니까? 고도지구, 자연취락, 집단취락,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 5개. 이것은 이 법이나 다른 법으로 따로 정하고요. 나머지 지구는 다 조례. 다시 고개 들어봐요. 5개 따로 정하는 게 뭐라고요?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용도지구 딱 5개. 나머지는 다 조례. 처음부터 살피겠습니다. 다시 72페이지로 와주시고요. 자, 1번에 무슨 지구 나와요? 경관지구 나오죠. 이거는 까만 펜 밑줄. 5개가 아니니까. 경관지구는 나머지니까 어디서 정한다? 조례. 둘째 줄에 조례가 나올 거예요. 밑줄 딱 치고요. 둘째 줄. 이제 고도지구 나옵니다. 고도지구는 이 법이나 다른 법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빨간 펜. 고도지구에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초과이다. 밑줄. 일단 고도지구는 높이를 정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정한다 높이를?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도지구는 높게 짓는 거예요? 낮게 짓는 거예요? 낮게 지니까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낮게 지라는 얘기예요. 이 초과를 미달로 바꾸면 그대로 틀리죠. 미달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높게 지라는 얘기잖아요.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자, 이제 3번에 방제지구는 까만 펜. 까만 펜. 나머지니까. 이것은 둘째 줄 조례 나옵니다. 조례로 정한다. 오른쪽 4번. 보호지구도 나머지니까 까만 펜. 이것도 셋째 줄에 조례 나올 겁니다. 조례로 정한다. 이제 5번에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나눠지는데 이건 빨간 펜이었죠. 자연 취락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국토법률 시행령. 빨간 펜 줄 딱 쳐놓고. 집단 취락지구는 무슨 법이라고요? 개특법. 이름이 길으니까 개특법이라고 할게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을 따른다. 왜 개특법이죠? 계집이었잖아 아까. 집단 취락은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 정비니까 계집이잖아요. 개특법을 따른다 이겁니다. 자, 이제 6번의 개발지능지구도 5개였었죠.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의 줄을 땅땅 쳐놓으세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지능지구는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7번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나머지니까 까만 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까만 펜. 이제 복합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은 땡땡하고요. 그다음 시행령이라고 적어주세요. 시행령. 복합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은 우리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첫 줄에. 복합 용도 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을 복합 용도에서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령의 시행령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개만 알면 나머지가 저절로 추려집니다. 용도지구 5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으로 예외적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첫 번째 뭐다? 고도지구는 어디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자연취락은 시행령. 집단취락은 개특법. 개발지능지구는 2가지 계획. 개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복합용도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5개를 잡아놓고요. 나머지는 다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를 맞췄는데요. 다시 프린트 꺼내 보실까요? 프린트도 아까 비교했던 거 다시 합니다. 이제 용도지구를 비교해 볼까요? 중복정 된다 안 된다? 된다. O. 왜 된다? 입체적정. 입체적정이니까 중복이 됩니다. 또 세분 된다 안 된다? 된다. O. 아까 경취방 보게 했었잖아. 그죠? 세분 되고요. 또 조례를 갖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O였었죠? 용도지구는 조례를 갖고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다시 이제 교과서로 와줍니다. 교과서 74페이지죠, 이제? 용도 구역을 보자 이거예요. 오늘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다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약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용도, 지역, 지구 끝냈잖아, 그죠? 용도, 지역의 토탈 몇 가지였습니까? 21개. 용도, 지구는 9개잖아. 이것만 해도 30개예요. 거기다 여기 또 5개를 또 할 겁니다. 자, 우선 용도, 구역 들어가자. 용도 구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게 무슨 구역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죠. 용도 지역도요, 지정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정할 겁니다. 누가 정한다? 결정권자. 결정권자니까요, 시도나 대도시 들어갈 것이고 국토부 들어갈 겁니다. 해수부 들어갈 수 있나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라고 이건 빠지는 거예요. 이건 지고 다니니까 국토부, 해수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도구역은 왜 지정된다? 특정한 목적,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규제가 세요. 행위 제한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험 문제는 규제 쪽으로 출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용도구역은 이거는 국지적 지정이라고 합니다. 국지적이니까 조그만한 동네를 대상으로 일부에 대해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흥시의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시흥시 전체에다 다 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다 편협적으로 정하는 거죠. 국지적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으니까 쪼갤 필요가 없어요. 세분되지 않는다. 세분되지 않는다. 네 번째, 용도구역은 법정구역은 있어요. 법으로 정해지는 구역이 5개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나 조례를 갖고는 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구역은 X. 조례 갖고 정할 수 없다. 5번째, 자, 용도구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요, 딱 2개만 중복됩니다. 개, 도, 시, 수, 입 중에 개발 제한 구역 개하고요, 도시자연의 도, 요 2개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개, 도시자연 구역의 도, 요 2가지는 지정 목적이 유사한 게 있어요. 2개는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그럼 용도구역을 구분해 보자. 용도구역은 종류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앞자를 따보니까 말이죠.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5개가 바로 용도구역이에요. 개는 뭐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그린벨트라는 거죠. 도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고요. 시는 뭐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끝에가 구역자로 끝나고 있어요. 용도구역입니다. 수는 뭐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이 뭡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5개를 우리는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개, 도, 시, 수, 입. 이 5개의 공통점은 2가지예요.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 5개 다 도시군 관리계 가지고 결정한다. 그런데 결정권자가 제각기 달라요. 법률 적용도 달라요. 특정한 목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과 지정하는 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건 이미 앞에서 배우고 왔어요. 자, 결정권자가 정하는데요,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이건 해수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 구역이 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할 거란 말이에요. 이 규제는 우리 국토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건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뭐였죠? 개발제한지정.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세니까 직급이 센 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 구역이 정되면 행위규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른 법을 적용합니다. 그게 바로 개특법이죠. 개특법을 적용한다. 개특법은 줄인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가 또 하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그러니까 시가와는요, 원칙은 시, 도지사가 정을 해요. 단 국토부가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때 그때 바로 국토부가 정한다. 이것은 우리 국토법률이 적용됩니다. 국토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스럽게 도시자연은 원칙인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의 대도시장이 정한다. 이게 정되면 자세한 내용은 도시공원법률을 적용한다. 도시공원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이거예요. 이것도 법의 이름이 길어서 줄인 거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 돼 있어요. 결정권자가 정하는데 시장군수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라면 누구일까요? 이 결정권자 중에 시장군수를 빼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 결정권자라면 원칙적인 결정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얘네 아닙니까? 얘네 중에서 시장군수를 빼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결국은 지정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장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니까 결국은 시도의사입니다. 이 구역도 국토법률이 적용된다.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으면 공부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자, 봐요.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이나 수산자원은 우리 국토법이 아니잖아 지금요. 국토법이 아니니까 대충 치면 돼 이거. 지정하는 자와 법률 정도만 알아두고요. 이제 우리가 국토법률이니까 국토법을 적용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요 두 개는 국토법이 적용되니까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공부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해요. 74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중에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이 나오죠. 이건 자세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 해도 되잖아요. 개특법 적용이잖아요. 우리 국토법이 아니잖아요. 대충 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할게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들으세요.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을 가볍게 설명할게요. 이걸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린벨트다. 초록색 벨트를 맸다 이 뜻인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도시적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적이다. 도시적은 개발적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하는데요. 중심부는 개발이 잘 됩니다. 우리가 항공기 타고요. 밑에를 딱 내려다보면 도시지역이 안에는 빡빡한데 바깥으로 갈수록 엉성하잖아요. 엉성한 개발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요. 무질서한 확산만 이루어져요. 무질서한 확산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막자는 거예요. 방지하자. 무질서함을 막으려면 주변 테두리에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구분되는데 변두리에 무슨 지역이 있을까요? 주상공록 중에 변두리에 녹지지역이 있겠죠? 여기 녹지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변두리에 녹지지역이 있다. 이게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딱 둘러주듯이 이렇게 벨트를 쳐주자. 이렇게 벨트를 딱 쳐가지고 여기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개발 제한구역으로 딱 정한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개발 빠져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무질서한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착실한 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개발 제한이죠.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취지가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요.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제한으로 끝난다. 제한. 그러니까 이 구역이 정되면 규제도가 셀 것이다 이거죠. 또한 이걸 왜 그린벨트라고 하냐면 항공 촬영을 딱 해보니까 녹지역에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마치 녹지역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벨트를 맨 거와 같다.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것은 변두리의 녹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도시민이 쓸 수 있는 공원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고 또 변두리다 보니까 군부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야죠. 책 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밑줄 딱 쳐놓고 국토부 장관은 자 목적을 네 가지로 끊어보자.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두 번째 도시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세 번째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니까 공원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그 밑에 줄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을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딱 네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 자연환경 보존, 또 도시민에게 건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끝으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군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형광펜 꺼내봐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색을 칠하세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고요. 맨 끝에 거 개발을 하겠다예요. 개발을 제한하겠다예요. 개발 제한의 색을 칠하고요. 빨간 펜으로 제한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줘요. 끝에가 제한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자, 그렇다면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또 2번.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 제한은 우리 국토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개특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개특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 요거 이상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개특법을 적용한다. 자, 이제 도시 자연을 보겠습니다. 도시 자연 권구역은 땡땡하고요. 아파트 뒷산이라고 적자. 아파트 뒷산. 되게 아파트 뒷산을 밀지 않고요. 그대로 살려주죠. 거기에 약수를 뜨거나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도시 자연 권구역. 이건 누가 정한다? 시도나 대도시. 밑줄 딱 치고요. 동네 거니까 시도나 대도시. 이것도 목적을 네 가지로 끊어볼게요. 첫 번째 도시의 자연환경. 두 번째 경관보호. 세 번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시공을 제공한다. 그래서 등산로나 약수를 제공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가 네 번째 목적. 이럴 필요가 있을 때 도시 자연권구역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나 대도시. 목적 네 가지. 첫 번째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두 번째 경관을 보호한다.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시공 공간 제공, 식생과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요 네 가지 목적하고요. 방금 왼쪽에 살폈던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하고요. 비슷한 게 있나 보세요. 한 두 개 정도 있잖아요. 목적이.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거 하고요. 도시민에게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 두 가지가 유사하죠. 두 가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구역은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중복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요? 개하고 도하고. 개하고 도하고 중복될 수 있다. 자, 이제 2번에 2번으로 갑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건축 제한은 무슨 법 따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하는 법을 따른다. 줄여가지고 도시공원 법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자, 이제 한 장 넘기고요. 시간은 중요하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한 장을 잠깐 또 넘겨봐요. 78페이지 먼저 볼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이것도 끝냈죠? 도시 자연은 시도나 대도시가 정하고 도시공원 법률을 정한다. 요건 좀 이따 하고요. 요거 수산자원은 해수부가 결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한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다 땡땡하고요. 양식장이라고 적으면 돼요. 양식장. 완도의 전복 양식장이랄지 충무의 굴 또는 멍게 양식장 이런 것들.
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한다. 자, 누가 정한다? 해수부. 두 번째, 지정의 대상을 보니 공유수면과 인접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양식장을 보호하려면 물도 보호해야 되지만 인접지를 같이 보호해야죠. 세 번째, 지정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물고기를 보호 육성하는 거죠. 네 번째, 건축제한은 무슨 법을 따른다? 수산자원 관리법을 따른다. 아주 정리를 잘 해놨네 이건요. 딱딱 끊어지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앞으로 넘기셔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딱 펴놓으시고요.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 이 두 가지는 중요도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